미북 회담, 특히 종전선언에 대해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베트남 하노이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뭔가가 이상 기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27일 당일날 한국을 방문 중인 해외 정상과 정상회담을 할 거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외국에서 한국을 방한한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니까 27일, 2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문 정권은 시치미를 뚝 뗍니다. 청와대가 애초부터 베트남에 문 대통령이 합류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방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에 가서 하려고 처음엔 다낭에 나중에는 하노이라도 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사자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렇게 설쳐댔는데 이 사람들은 야가 가지고 안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되면 대대적으로 보도하려다가 지금 그것이 안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처음에는 가능성이 낮댔죠. 왜? 기자들이 냄새 맡고 취재를 할 때 될 것 같기도 하다 하다가 안 되면 또 실패다라고 비판받을 거니까 그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그래 혹 모르지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처음부터 안 한다 했잖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보면 미국이 북에 양자 불가침 그리고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화협정과 평화선언은 뭐가 다르냐? 평화협정은 그야말로 국제법의 이런 수준에 따라 미국의 이 법률적인 부분을 의회에서 비준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하려면 평화협정을 하기 전에 미국의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절차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북한이 비핵화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영변 핵시설 정도만 폐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의회에다가 협정을 맺는 안을 올리면 미국 상원에서 이것이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이라도 나오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스스로 트럼프 스스로 북한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기간에 이렇게 평화협정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지금 일설에는 종전선언도 어렵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이 평양에서 실무회담을 할 때 양자 불가침과 평화선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북한에 제안을 했다는 거죠. 자, 양자 불가침 이것도 협정이면 결국은 이 협정만 따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미북 간의 적대를 청산하고 앞으로 정상국가로 대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양자 불가침이 결국 평화협정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까 양자 불가침 선언을 둘이가 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지내기로 해서 앞으로 수교로 지향해 간다라는 방침을 밝히는 선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돌입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돌은 아니죠. 그러면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이 아들 장난치나? 입으로 둘이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미국 대통령 바뀌면 미국 의회에서 우리는 그런 거 승인해 준 적 없다 하면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를 받을 리가 저는 만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 이 하노이에서 열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실무회담에서 북측의 양가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타진했다고 일본 교토 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어제 보도를 했고 세계일보가 인용해서 이를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거는 나쁜 놈하고 지내면 나쁜 것도 배운다고, 미국도 평화선언이라고 하면 끝날 것을 그걸 두 조각을 내서 양자 불가침 평화선언. 아니 평화선언하면 당연히 불가침은 기본인 거고, 또 불가침만 선언해도 서로 침략을 안 하기로 하면 평화롭게 지내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북한처럼 한 개를 가지고 세 개, 네 개 잘게 쪼개는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다. 참 재밌네요. 자, 미국 측은 당초 6.25 전쟁 종전선언을 검토했으나 한국이나 통산 마찰이 있는 중국과 같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정이 단시간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는 핑계지요. 한국의 문재인이요, 지금 오라 해가지고 하노이 좀 오라 하면 만사를 제끼고 갈 겁니다. 자, 거기서 종전선언, 내가 그거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설득해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고. 마치 북한이 주장해온 걸 자기 주장인 양 쌍수를 들고 환영할 거고. 왜? 문재인은 북한의 대리인이니까. 시진핑은 지가 북한 시켜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미국 쫓아내라. 이게 오다 1번입니다. 돈 문제는 너무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좀 쪼는 척만 해라. 그거는 내가 대줄게. 미국이 중국이나 한국이 동의받기 어려워서 그걸 안 한다. 저는 핑계라고 보고요. 결국은 트럼프가 종전선언을 밀어붙였을 때 미국 내에서 언론이나 의회 그리고 싱크탱크 등에서 터져나올 비난을 감수하는데 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토통신은 북한에 대한 체제 보정으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제대로 된 신고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2주 뒤로 다가온 미북 회담 날짜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지금 의문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하는 짓거리가 딱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싱가포르 회담 하기 전에 하던 짓거리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기 직전에 한 보름 전에 회담을 취소한다 했다가 다시 한다 했다가 또 협상한다 했다가 둘이 3월 달에 미북 회담 가지겠다고 해놓고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일만 허송하다가 회담일 아침까지도 새벽까지도 밤샘으로 문안을 조정하고 난리 지랄을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당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비핵화의 언어적 차이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4.27 판문점 선언을 갖다가 존중한다 어쩐다 하는 소리를 내게 합의문에 넣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비건이 평양 회담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런 협의 내용을 한국과 일본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김혁철과 다시 실무회담을 할 거라고 하지만은 그 실무회담에서 뭔가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평화선언이라는 것은 새롭게 나온 개념으로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이나 국제법적 합의인 평화협정에 앞서 느슨한 형태의 합의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종전선언도 미국의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렇지만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한반도에 전쟁을 중단한다, 이제 6.25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거의 그 선언만으로도 한마디로 이 법률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는 거고,
평화협정은 국제법적 수준에 의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평화선언이라는 거는 그냥 둘이서 만나서 우리 앞으로 잘해보기로 했다, 다 세상 만방아 그리 알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선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밀고 당기고 있는데, 지금 회담의 진행 상황은 교착 상태, 즉 서로 진전이 되지 않는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거기에 사찰과 그런 검증을 받아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자, 북한이 그러면 영변 핵시설에다가 더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요. 그래서 영변만 내놓는다면 거기에 사찰 검증을 수용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그러면 평화협정 등 법적 구속력을 갖는 보증을, 즉 우리가 영변을 없애면 너네들이 우리를 치지 않는다고 평화협정을 맺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평화협정이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영변 핵 하나를 가지고, 그 고물을 가지고 지금 미국한테 평화협정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 한국의 친북 세력이나 거기에 동조하는 언론들이요, 영변 핵 시설을 막 오버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핵 전력의 80%다. 그러면 이거 핵심이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거는 고물이다. 이미 거기서 핵을 생산하지 않는다. 옛날에 생산하고 끝난 거다. 근데 그 고물 갖고 생색을 내려 한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50% 이하다. 폐기해도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 50%가 아니라 5%지요. 언론도 참 비겁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핵은 일종의 연계 산업이다. 서로 다 이렇게 기술 발달이 축적되어서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변은 여전히 북한의 핵심 시설이다. 이 대한민국에 빨갱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디다 고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70년대에 보던 집집마다 가면 다리가 달려있고 가구처럼 생기고 그 안에 보면 17인치, 24인치 테레비가 있었죠. 진공관, 브라운 진공관. 그래서 이렇게 열죠. 문을 열듯이 테레비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얼 돌려서 보면 이 흑백으로 나왔던 그 테레비 있잖아요. 금성 TV. 그런 거를 하나를 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골동품이라고 그러면서 한 1억 받아 처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한국의 좌파 언론들은 영변 핵시설만 북한이 내놓고 이게 지금 이 하노이 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자 일부 숙골 세력들이 이런 영변 핵시설 평가절하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헛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친북 세력들은 영변이 북한의 80%다. 미국의 어마어마한 전문가, 유엔의 어마어마한 전문가, 미국 국방부, 미국 국가의 이 각종 정보국들이 다 북한은 핵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고, 영변은 원래 플루토늄으로 원자로에서 이 플루토늄이 찌꺼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찌꺼기를 재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우라늄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뗀 연탄을 또 재처리를 해서 또 새 연탄으로 만드는 게 이제 이 재처리 과정, 한마디로 리프로세싱 이라고 하는데, 이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겁니다. 부산물로. 그래서 영변 원자로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플루토늄을 추출해서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북한의 초기 핵무기들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데 영변 원자로에서 나오는 플루토늄 추출량이 한계가 있고 또 미국이 항상 그걸 돌려서 떼는지를 지켜보고 하니까 북한이 방식을 바꾼 게 원심 분리기라고 아주 고속으로 우라늄을 이렇게 재료를 얹어서 돌리면 그 중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그 고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방식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영변은 이제 필요가 없는 핵시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지난번에 풍계리 폭파시켰을 때 핵실험장 필요 없는 거잖아요. 왜? 이미 하도 거기서 핵실험을 많이 해가 이제 더 실험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실험장으로 붕괴 가능성이 있고 집안이 안 좋아져서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격장도 오래 쓰면 바꿔야 되잖아요. 왜? 사격장을 하도 오래 쓰면 온 사격장에 이렇게 곳곳에 말입니다. 총알이 박히면서 사격장 벽도 무너지고 이래가 또 바꿔야지 주기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풍계리 실험장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도 어떤 거냐. 지금 이동식 발사대로 쏘는데 미사일 발사장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려다가 준비 과정에서 요격 미사일 맞고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무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영변 핵시설도 오래전부터 쓰지 않는 고무리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건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스탠포드 대학 지난 1월 말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고 김정은은 작년 9월 10월에 플루토늄과 이거는 이제 영변 핵시설이고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까지도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단순히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시설 외에도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쇄와 관련된 약속을 제시하면서 중요한 단어인 추가로를 붙였다. 이런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이 이번에 그것만 받기는 어려운 것은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북한은 그걸 엄청 띄워가 이거 진짜 우리 전력의 80%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폐기하고 사찰 검증을 받으면 우리가 핵무기가 사실 앞으로 생산되기 어려운 거다. 저거는 뭐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무기 생산을 부인을 하니까요. 미국의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나쁜 조치라며 북한 전체 핵시설 중에 쓸모가 없는 일부일 뿐이고 이렇게 잘게 잘라서 비싼값 받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생선 장수가 다 썩어서 지금 고양이나 던져줘도 안 먹을 생선을 가지고 이거 한 마리 10만 원 부르는 꼴이라는 겁니다. IAEA 사무처장도 영변 핵시설 폐기로는 다른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낡고 빈 껍데기만 남은 영변 핵시설은 북한 입장에서도 어차피 저거 치워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방사능도 많고 해서 우리가 폐로 작업에 2조, 3조가 들어요. 지금 한국에서 고리 1호기를 이제 문을 닫는, 가동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고리 1호기를 해체하려면 저 돈이 최소 3조 정도는 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해야 그 근처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북한이 그걸 폐기할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폐쇄한다면서 우리가 그거 폐쇄할 거니까 돈은 너희들이 내라고 하려고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미 94년에 제네바 합의가 되고 그때 이제 영변 원자로가 폐쇄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오던 플루토늄 추출 방식 대신에 그때부터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걸로 벌써 25년 전에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농축 우라늄은 한마디로 제가 전에 드럼통 하나만 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에 그 시설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서 조그만한 드럼통 한 개를 북한 전역에 지하의 어딘이 숨기면 그것을 누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가지고 폐기한다고 돈을 받아 먹도록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변에는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가 2,000개가 있는데 북한이 6,000개를 수입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3분의 2는 다른 데 다 숨겨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변에 있던 고농축 우라늄도 옛날에 거기에 이항에 플루토늄 있는 옆에 방사능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도 갖다 놨다가 이제 어디 갖다 놨겠어요? 그것도 전부 전국에 흩어려버리고 영변은 지금 귀신 나오는 집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권에 붙어서 아부하는 전문가라는 친구가 핵시설도 연계산업이다. 또 전문가처럼 어려운 소리 쓰지요. 영변이라는 핵심 시설만 제거해도 북한의 핵능력은 사라진다라는 게 원자력 기술자들의 분석이다. 이멀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 대학은 지방대학이 뭘 하고 극동문제연구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온통 친북적인 좌파 정권에 영합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냅니까?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척하면 삼척이라고 한국의 전문가인 양 하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판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슨 원자력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자, 북한은요, 이미 영변 외에 평양 옆에 강선 제가 많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희천의 연하하갑 등 세 곳에 농축 우라늄 시설을 분산시켜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선 지역에만도 2,000개의 원심 분리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북한의 영변 가지고 만약에 트럼프가 폐기와 사찰 검증으로 북한하고 합의를 한다면 트럼프는 그야말로 그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되는데 북한이 지금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고 있지 않다. 그러니 미국이 거기다가 종전선언을 해주기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또 잘게 쪼개서 살라미로 불가침 선언과 평화 선언을 하겠다고 하니 북한이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런 단계다. 그러다 보니 결국 지금 미국은 북한과 종전선언도 지금 얻어내지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내주에 회담을 해봤자 시간만 이렇게 그냥 깨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거 판이 좀 어렵다고 보고 안 가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정확한 진행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